사람들은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마구 한다. 속이 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일방적이다. 요즘은 닭장 같은 아파트 속에서 뭉쳐 살면서 더더욱 삶이 폐쇄화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여기로 읽을만하다 싶어서 들었는데 몇 장의 책장을 넘기면서 무거운 마음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공감하고 소통하여 좋은 말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읽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지연이 황시투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로 공분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가 양치하는 저서 1%의 삶을 살고 싶다면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성격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다.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능력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접속사의 말 중에 뭐뭐 했으나 뭐뭐한 동시에 뭐뭐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할 때 차츰 더 말을 부드럽게 두드러지게 한다. 결점을 줄이고 장점을 부각하는 말로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좋다. 이번에는 왜와 어떻게 두 단어의 차이를 느껴보자.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질책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러운 상사는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칭찬은 일에서 사람으로, 일에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서 사람도 칭찬하고 반대로 비평은 사람에서 일로 행해야 한다. 사람은 똑똑해 보이는데 오타가 몇 개 있군. 신경 써서 검토 바랍니다. 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구가 되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심리학에서는 위 사례처럼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른다. 프랭클린은 자신과 적대적인 의원에게 책 한 권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후 두 사람은 차도 마시고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우리는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에게 잘해주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200년 전 초나라 이사는 젊은 시절 군에서 곡식 창고를 지키는 말단 관리였다. 어느 날 화장실로 간 이사는 쥐들이 화장실 한 구석에서 인분을 먹다가 인기척이 나면 놀라서 숨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곡식 창고 안에 있는 쥐들은 누가 오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고 곡식을 먹는데 말이다. 이를 본 이사는 사람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도 이지와 같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달려 있을 뿐이구나. 이사는 그 길로 순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후 진나라로 넘어가 진왕의 고문이 되었다.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다. 보다 높은 이상이 없다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깨미떼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틀을 인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을 구속하는 말 중에 무기력, 절망, 무의미라는 게 있다. 최근 몇 년간 심리학에서 타조 정후군은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박는 모습이 마치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서 생긴 말이다. 사실 커다란 타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타조는 적의 발소리로 몸무게를 파악하기 위해 땅에 머리를 박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행동을 한다. 우리의 뇌를 고장나게 하는 바이러스인 제한적 신념이다. 제한적 신념은 사실 일종의 틀로 당신의 인생이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이다. 이는 첫 번째 특징이 무기력이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기력이라는 틀 속에 갇힌다. 점점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노력과 시도를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기력식 말들을 듣고 자랐고 그 바이러스가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제한적 언어의 두 번째 특징은 절망이다.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 당신은 스스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답이 떠오를 것이다. 불가능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하며 인생의 제약을 건다.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행동은 멈추게 되고 세상은 점점 좁아진다. 사실 대부분의 불가능은 우리의 머릿속 상상에 불과하다. 위인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한적 언어의 세 번째 특징은 무의미, 무가치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느끼면 여러 좋은 기회와 물건들을 밀어낸다. 밀어낸 것이 사소한 것이라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중요하고 내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실패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를 일컬는 말로 요나 컴플렉스가 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공포감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에게는 이러한 큰 사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틀이란 하나의 범위와 같다. 틀 세우기는 듣는 이의 초점을 내가 설정한 범위에 집중시키는 기술이 틀 세우기다. 인생은 이와 같다.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얻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초점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바로 틀 세우기다. 당신이 틀을 세우면 상대방은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한 차례 폭우가 지나간 후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땅의 진흙을 본다. 당신의 초점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말 속에 있는 틀이 당신의 초점을 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서로 간의 의견을 부각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공통된 의견을 더 우선시한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졌더라도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상대가 네라고 말하게 하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상대방을 변화시킬 언어 모델로 위치 감지법이 있다. 이는 나 자신, 상대방, 대중 이 세 가지 틀을 통해서 당사자가 문제를 서로 다른 틀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 세 가지 틀을 통해 상대방의 시야를 끊임없이 넓히며 더 큰 자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효과를 낸다. 위치 감지법은 남을 설득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초점은 보통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맞춰져 있다. 이때 시간의 틀을 조금 전환하여 초점을 미래에 얻을 것에 맞추면 공경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동물의 본능을 따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줄 모른다. 차가 막혀서 지각했다. 익숙한 말이지만 이는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의 원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세상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고 보살은 원인을 중시한다는 말이 있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자 마인드이다. 원인을 중시하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환경의 틀 바꾸기다. 좌절에 대처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우선 자신감과 자존감을 알아보자. 자신감은 본인이 특정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다. 자존감은, 즉 자기 존중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진행해 얻은 결과이다. 즉 자신의 종합적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이다. 사람의 가치도 물건의 가치와 같다. 자신이 가치에 대해 매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어떤 틀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깨부숴야 한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한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하고 요구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반항심만 치솟는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다. 신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며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이 먼저 행동할 뿐이다. 미국 사회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책임에도 양면이 있다. 실패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상대방을 오답이라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질책이다. 반대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책임지다라고 부른다. 질책하는 말들은 통상 너로 시작하고 책임지는 표현들은 나로 시작한다. 미국 심리학자 에비턴 메라비언은 7-3-8-5 법칙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때 세 가지 요소, 즉 말의 내용, 억양, 몸짓을 사용한다. 그 차지하는 비중은 말의 내용은 7%, 억양은 38%, 몸짓은 가장 큰 비중인 55%를 차지한다. 비언어의 예를 들어 두 손을 벌렸을 때 당신의 마음가짐은 더욱 개방적으로 변한다. 팔짱을 꼈을 때 당신의 사고는 굳어진다. 시선을 위로 향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선을 땅으로 향했을 때 비교적 더 감성적으로 된다. 일괄된 소통 3단계로 문제 해결을 해보자. 첫 번째, 상대방의 느낌 받아들이기. 두 번째, 자신의 느낌 전달하기. 세 번째, 양측이 다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모색하기.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존중할 수 있다면 소통 중에 상대방의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느낌도 용감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 상대방과 나눌 수 있다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감사합니다.